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법인이 다른 학교 간 통합이 논의될 정도로 대학마다 글로컬 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글로컬 대학이 추진된 배경과 과제 등을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채미 기자, 먼저 글로컬 대학 사업이 추진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네, 정부는 향후 10년에서 15년을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학력 인구 급감과 산업 구조의 개편 때문입니다. 자,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입학 자원은 48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후인 2040년이 되면 이 입학 자원이 26만 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네. 자, 현재 지방대의 경우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대학이 늘어날 거라는 게 이번 글로컬 대학의 추진 배경입니다. 김중수 글로컬 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식과 기술의 변화 주기가 빨라지고 인구 감소가 지역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답으로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 시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대학은 그대로인데 학령 인구는 줄고 또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이 많이 옅어진 사회적 분위기가 일조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글로컬 대학 선정이나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원론적으로는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면 재정을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해당 대학은 특성화 지방대로 지정되고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네. 자, 올해와 내년에 각 10개 학교, 그리고 2025년과 2026년 각 5개 학교를 선정해서 모두 30개 글로컬 대학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역마다 1개에서 2개 정도의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컬 대학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은 다시 말하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는 대학도 많을 거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로컬 대학 추진을 사실상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해석하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내놓은 지정안에도 과감한 혁신 중 하나로 바로 대학 간 통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렇게 30개 대학만 콕 집어 지원하면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지방대학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학생 모집에 연연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말씀입니다. 전북대학교라고 대학 공개의 쓰나미에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더더욱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월 중에 예비 지정 대학 15개 학교가 발표되면 이들 대학은 약 3개월간 지자체 그리고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이후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1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채미 기자 수고했습니다.